해시태그 인천공항이 미국에게 충격. 한국이 전세계 최고 CNN 긴급 보도. 해시태그 프롤로그. 한국이 이겼습니다. CNN 생방송 스튜디오였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습니다. 사라 챔 기자가 물었어요. 무엇이 틀렸다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관리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환대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이 말 한마디가 미국 공항업계를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4년 8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저는 환승장 화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10시간을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망했네. 중얼거리며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30년 경력의 공항 매니저가 화장실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변기마다 자동 세척 시스템이 달려 있었어요. 휴지는 넉넉했고 비누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LA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청결도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제 30년 경력을 뒤집어 놓을 줄은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LA 국제공항 고객 서비스 매니저예요.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는지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공항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2024년 8월 15일 싱가포르발 LA행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시아공항 시찰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도쿄, 싱가포르, 홍콩을 다 둘러봤어요. 인천공항은 그냥 환승지일 뿐이었습니다. 10시간이나.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58살입니다. LA공항에서 30년을 일했어요.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15년째 근무 중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LA공항이 최고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그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표지판을 봤어요. 무료 샤워실 200m. 무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분명히 프리 샤워룸이라고 써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LA 공항에는 샤워실이 딱 한 곳 있어요. 라운지 안에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만 쓸 수 있죠. 설마.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200m를 가니 정말 있었어요. 샤워실이 8개나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와.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고급 샴푸와 바디워시. 깨끗한 수건이 쌓여 있었어요. 거울도 김서림 방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료라고?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뭐랄까 배신당한 기분? 아니, 제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기분 좋네. 대기가 조금 덜 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또 다른 표지판이 보였어요. 무료 수면실, 문화체험관, 환승 투어 안내. 이게 다 뭐야?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명찰에는 김서연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어요. 저기, 이 무료 서비스들이요. 정말 다 무료인가요? 김서연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환승 승객분들께 제공돼요. 그녀가 두꺼운 책자를 꺼냈어요. 저희 인천공항 환승 서비스 가이드예요. 73가지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73가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샤워실, 수면실, 문화체험관은 기본이고요. 무료 와이파이, 충전 서비스, 짐 보관도 있어요. 한식당 할인권, 찜질방 이용권도 드립니다. 저는 그 책자를 넘기며 말문이 막혔어요. 책자를 보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다 공짜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김서연 매니저가 웃었어요. LA 공항에서 오셨다고요? 혹시 공항 관계자세요? 아, 네.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고객 서비스 매니저시군요. 그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환승 투어 프로그램. 5시간 코스, 1시간 코스가 있다고 했어요.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를 무료로 구경할 수 있대요. 버스도 무료. 가이드도 무료. 입장료까지 무료라고 했습니다. 대신 여권과 탑승권만 있으면 돼요. 저는 LA 공항을 떠올렸어요. 우리 공항에는 뭐가 있지? 유료 와이파이, 비싼 음식, 불편한 의자, 고장난 화장실. 그게 다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30년간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말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LA 공항은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다. 근데 인천공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인천공항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연간 여객수 6,800만 명. LA공항 8,800만 명. 규모는 LA가 더 컸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걸요. 배가 고팠습니다. 푸드코트로 갔어요. 메뉴판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비빔밥 9,000원, 김치찌개 8,000원, 불고기 덮밥 1만 원, 달러로 치면 7달러. LA 공항에서는 햄버거가 18달러예요. 샌드위치가 15달러고요. 맛도 형편없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정성이 느껴졌어요. 신선한 나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추장 소스가 별도로 나왔어요. 맛있네.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LA 공항 직원들은 피곤해 보여요. 불친절하진 않지만 기계적이죠. 여기 직원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한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다가 승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와.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어요. 김서연 매니저가 다시 찾아왔어요. 5시간 투어 신청하셨죠? 아, 네. 기대되네요. 여권이랑 탑승권 확인할게요. 그녀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LA 공항 근무하신 지 30년이나 되셨네요.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끄럽네요. 여기를 보니까요. 김서연 매니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LA 공항은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배워가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요? 1992년부터 시작했어요. 32년 걸렸습니다. 그동안 직원 교육만 5,000시간 했어요. 5,000시간이요? 네. 저도 3개월간 교육받았어요. 승객을 대하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공항은 단순히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여행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겐 고향으로 돌아오는 관문이죠.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시. 환승 투어버스에 올랐어요. 20명 정도의 승객이 함께했습니다. 가이드가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 가이드예요. 오늘 서울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게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곧 경복궁에 도착해요. 조선시대 왕궁이죠. 600년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LA 공항에선 대기하면 뭐하지? 답은 뻔했어요. 불편한 의자에 앉아 시간을 죽이죠. 비싼 음식을 먹고요. 지루함에 짜증만 나다가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10시간이 여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와! 거대한 궁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지은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1395년에 지어진 궁이에요.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환승 서비스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들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커플,
일본에서 온 가족, 호주에서 온 배낭여행자. 모두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한국공항 최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최고네.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화려한 간판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맛있는 음식 냄새. 1시간 자유시간 드릴게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 대기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무료 샤워실 마이너스 5성급 호텔 수준. 무료 수면실 마이너스 조용하고 깨끗함. 무료 시티투어 마이너스 지금 경복궁 다녀왔어요. 무료 문화체험 마이너스 한복 입어봤습니다. 합리적 가격 마이너스 식사가 7달러. 30년간 LA공항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요? 글을 올리고 커피를 홀짝였어요.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과장 아니에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임스 워커. 뉴욕 JFK 공항 운영국장이었어요. 마이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렇게 완벽할 리 없어.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임스, 직접 와봐. 내 30년 경력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졌어. 오후 6시. 공항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서연 매니저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어 어떠셨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음엔 문화체험관 가보세요. 한국 전통 공예도 배울 수 있어요. 지금 가도 돼요? 물론이죠. 문화체험관은 4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와! 한옥 구조로 꾸며진 공간이었어요. 전통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서예 체험하시겠어요? 한복 체험하시겠어요? 둘 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서예를 배웠어요. 붓을 잡는 법부터 알려줬습니다. 한자로 평화를 썼어요. 잘하시네요. 직원이 칭찬했습니다. 거짓말 같은 친절함이었어요. LA 공항이라면? 빨리빨리요. 뒤에 사람 많아요. 이렇게 재촉했을 겁니다. 한복도 입어봤어요. 남색 두루마기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신기했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인천공항 문화체험관에서 한복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무료예요. LA공항에는 자판기밖에 없는데. 댓글이 또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100개가 넘었어요. 부럽다. 나도 인천공항 가고 싶어. 미국 공항들 반성해라. 제임스 워커가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이클, 내가 홍보대사라도 된 거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오후 7시 30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잠이 더 필요했어요. 무료 수면실 가볼까?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면실 입구에서 직원이 맞아줬어요. 여권과 탑승권 확인할게요. 확인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개인 칸막이가 있는 리클라이너 의자. 부드러운 담요. 조명 조절 버튼. 이어플러그까지 제공됐습니다. LA공항의 딱딱한 벤치를 떠올렸어요. 비교가 안 되네. 의자에 누웠습니다. 2분 만에 잠들었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개운했어요. 호텔에서 잔 것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진짜 대단한데?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수면실을 나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어요. 청소 직원이 쉴 틈이 없겠네. 그때 한 청소 직원을 봤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변기 하나하나를 꼼꼼히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실례지만 하루에 몇 번 청소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시간마다 해요. 2시간마다요? 네. 승객분들이 항상 깨끗한 화장실을 쓰셔야죠.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보람이요? 제가 닦은 화장실을 쓰고 나가시면서 깨끗하네 하고 웃으시잖아요. 그게 좋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LA 공항을 떠올렸어요. 우리 청소 직원들은 어떤가요? 최저임금 받으며 일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자부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돈 벌려고 일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의 비밀이 뭔지요. 시설이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부터 매니저까지. 이게 진짜 차이구나. 마지막 식사를 하러 갔어요.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옆자리 대화가 들렸어요. 영어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공항 진짜 대단해. 그러게. 샤워도 하고 서울 구경도 했잖아. 환승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 미국인 부부였어요.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아, 뉴욕이요. 시드니 가는 길이에요. 저는 LA에서 왔어요. 공항에서 일하고요. 와, 그럼 더 놀라우시겠네요. 여기랑 미국 공항이 완전 다르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우리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공항에서 관광을 하다니. 부인이 웃었습니다. 앞으로 환승은 무조건 인천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페이스북 알림이 50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제 글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헐.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말이 맞아요. 저도 인천공항 가봤는데 충격이었어요. 미국 공항들은 반성해야 해요. 세금을 어디에 쓰는 거죠? 인천공항이 세계 1위인 이유를 알겠네요.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클, CNN에서 연락 올 거예요. 이거 뉴스감인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설마. 김서연 매니저를 다시 만났어요. 10시간이 어떠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30년간 제가 믿었던 게 틀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서연 매니저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뭐가 틀렸는데요? 저는 생각했어요. 좋은 공항 서비스는 돈이 많이 든다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못한다고요. 그런데요?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공항 모토가 있어요. 스카이 이즈 나트 더 리머시예요. 하늘이 한계가 아니다. 네. 승객 서비스에는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와. 1992년에 공항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요.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자가 목표였대요. 32년 전이네요. 맞아요.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직원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승객 피드백을 매일 분석했어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김서연 매니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년 걸렸어요. 2001년에 처음으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했죠.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1위예요. 18년 연속이요? 네. 2006년부터 2024년까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서연 매니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승객을 손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요? 가족으로 봐요. 가족이요? 네. 우리 가족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지루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서비스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지, 왜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한지, 왜 모든 게 무료인지. 가족이니까. 중얼거렸어요. 그렇죠. 가족한테 돈 받지 않잖아요. 김서연 매니저가 웃었습니다. 물론 다 무료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편의는 무료로 드려야죠. 그게 환대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LA 공항도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녀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네. 승객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전부예요. 직원 교육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저희는 신입 직원 교육을 3개월 해요. 그중 2개월은 서비스 철학만 배워요. 2개월이나요? 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승객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해해야 진심이 나오거든요. 김서연 매니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탑승 시간이 2시간 남았습니다. 고마워요, 김 매니저님.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LA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하지? 답은 명확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이 10시간의 경험을, 인천공항의 철학을, 우리가 놓친 것들을 전부 기록해야 했어요. 게이트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관찰 보고서. 제목을 정했어요. 73가지 무료 서비스. 2시간마다 화장실 청소. 3개월 신입 직원 교육. 32년간 쌓아온 서비스 철학. 18년 연속 세계 1위. 숫자들이 쌓여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처럼. 그 한마디가 핵심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뒤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인천공항.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이 보고서 제대로 써야 해. 기내에서도 계속 작성했어요.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음료 드실까요? 커피 주세요. 블랙으로요. 네. 커피를 마시며 타이핑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어요. 급한 일이세요? 네. 아주 중요한 보고서예요. 무슨 내용인데요? 공항 서비스에 관한 거예요. 아, 공항 관계자시구나. 네. LA 공항에서 일해요. 그럼 인천공항 어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LA 도착. 현지 시간 오전 8시였어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무실로 갔어요. 보고서부터 써야 해.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화장실의 청결함, 샤워실의 고급스러움, 직원들의 진심, 김서연 매니저의 말, 가족처럼 대한다. 그 철학이 모든 걸 바꿨다는 것. 타이핑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30년간 뭘 한 거지? 저는 항상 변명했어요. 예산이 부족해. LA 공항은 너무 커. 관리가 힘들어. 근데 인천공항은 해냈잖아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더 진심 어린 태도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마이클 톰슨 씨 맞으시죠? CNN 사라첸 기자입니다. CNN이요? 네. 페이스북 글 봤어요. 인천공항 이야기요. 아, 인터뷰 가능하세요? 이거 뉴스감이에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방송인가요? 네. 내일 오전 가능하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이야기를 공개하면 LA 공항이 비판받을 겁니다. 제 동료들이 불편해할 거고요. 하지만 해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7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백페이지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30년간 무엇을 했는가? 인천공항이 보여준 진정한 서비스.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발이 아닙니다. 반성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제안서입니다. 프린트를 했어요. 두꺼운 보고서를 손에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사라첸 기자가 맞아줬습니다. 오늘 긴장하시겠어요.
네, 많이요. 편하게 하세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갔어요. 조명이 밝았습니다. 카메라가 3대나 있었어요.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외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3, 2, 1, 큐. 사라첸 기자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뉴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LA공항 30년 경력 매니저가 한국공항에서 받은 충격. 마이클 톰슨 씨를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클 씨, 페이스북 글이 화제예요. 300만 조회수를 넘었죠. 네,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정확히 뭘 경험하신 거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 환승 대기였어요. 짜증났죠, 처음엔요. 그런데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왜요? 30년 경력자가 화장실 청결도에 충격받았거든요. 사라첸 기자가 웃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무료 샤워실, 수면실, 문화체험관. 심지어 무료 서울 시티투어까지요. 전부 무료라고요? 네. 73가지 서비스가 무료예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LA공항은 어떤가요? 사라첸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와이파이도 유료예요. 화장실은 자주 고장나고요. 직원 교육, 일주일이면 끝나요. 인천공항은 다르던가요? 완전히 달랐어요. 신입 직원 교육이 3개월이래요. 그중 2개월은 서비스 철학만 배운대요. 철학이요? 네. 승객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거요. 저는 김서연 매니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불편하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서비스한대요. 사라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다른 거군요. 맞아요. 시설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예요. 미국 공항들이 배워야 할 게 많겠네요. 네. 저도 100페이지 보고서를 썼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놓친 것들이요. 그리고 바꿔야 할 것들요.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셨어요? 사라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메모를 봤어요. 첫째, 직원 교육 시스템 개선. 둘째, 기본 서비스 무료화. 셋째, 청결도 기준 상향. 넷째, 승객 피드백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요? 처음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론 이익이에요. 어떻게요? 만족한 승객은 돌아와요. 인천공항 보세요. 환승객이 매년 늘고 있어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15년 환승객 1,200만 명. 2024년 2,800만 명.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놀랍네요. 이유가 있어요.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 오거든요. 마이클 씨,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사라첸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관리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환대했어요. WEV 빈 매너징 AIRPORTS 코리어 해즈 빈 웰커밍 피펄 영어로도 반복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사라첸 기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강력한 메시지네요. 사실이에요. LA공항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화는 필요해요. 보고서는 제출하셨나요? 내일 제출할 겁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라첸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반응이 뜨거울 거예요. 그럴까요? 확신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헐. 페이스북 메시지가 50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마이클, 잘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LA공항 바뀌길 바래요. 제임스 워커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이클, 내 말이 맞았어. 나도 인천공항 가볼게. 저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그런데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로버트 핸더슨. LA공항 운영본부장이었습니다. 마이클,
내일 오전 내 사무실로 와요. 보고서 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 본부장 사무실 앞이었어요. 보고서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버트 본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앉아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CNN 인터뷰 봤어요. 네. LA 공항을 망신 줬더군요. 목소리가 차갑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신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네.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요. 로버트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서 줘봐요. 보고서를 건넸어요. 그는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어요. 20분 후. 그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마이클. 네. 이거. 제대로 조사했네요. 10시간 동안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숫자들이 놀랍네요. 환승객 증가율, 만족도, 재방문율. 전부 사실이에요. 로버트 본부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뒤처진 건가요? 네. 많이요. 솔직히 말하면요. 로버트 본부장이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공항이 불편하다는 거요. 그럼 왜?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해냈잖아요. 그래서 충격이에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더군요. 로버트 본부장이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직원 교육 3개월. 2시간마다 청소. 무료 서비스 73가지. 가능해요, 우리도요. 어떻게? 철학부터 바꿔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전부예요. 가족처럼? 네. 인천공항이 그렇게 하더군요. 로버트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보고서 이사회에 올릴게요. 정말요? 네. 변화가 필요해요. 마이클, 당신이 시작점이 되어줘요. 제가요? 서비스 혁신 TF팀을 만들 거예요. 팀장은 당신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신이 용기 냈잖아요. 3개월 후. LA 공항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깔렸어요. 충전소가 50개 설치됐고요. 화장실 청소 횟수가 늘었습니다. 휴게 공간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드디어 바뀌는구나. 승객들이 웃어요. 일하는 보람이 느껴져요. 변화는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제 페이스북 글은 계속 확산됐어요.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다른 공항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뉴욕 JFK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 모두 인천공항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워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이클, 인천공항 다녀왔어. 내 말이 100% 맞았어. 우리 공항도 바꿀 거야.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함께 바꿔보자고. 1년 후. 2025년 8월.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내와 2딸이 함께였습니다. 아빠, 여기가 그 유명한 공항이야? 큰딸이 물었어요. 그래. 여기가 아빠 인생을 바꾼 곳이야. 우와. 딸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은 8시간이었어요. 충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문화체험관에 갔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 시티 투어도 신청했어요. 딸들이 경복궁에서 신나했습니다. 아빠, 이거 다 무료야. 그래. 대박. 작은 딸이 소리쳤어요.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충격. 그때의 깨달음. 그때의 결심.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LA 공항은 많이 바뀌었어? 조금씩이야.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그래도 시작했잖아. 응. 그게 중요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인천공항이 준 교훈이요. 뭔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요. 철학이 중요한 거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중에 일할 때 기억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부야. 무슨 뜻이야?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 가족이라고 생각해. 큰딸이 물었어요. 그럼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인천공항이 증명했잖아. 작은딸이 말했어요. 나도 나중에 이런 곳 만들고 싶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희 세대가 더 나은 세상 만들어.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깨끗한 인천공항. 여전히 친절한 직원들. 여전히 감동적인 서비스. 고마워요, 인천공항.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깨웠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하면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곳이야. 아내가 물었어요. 뭐라고? 한국말이야. 작지만 세계 최고를 만들었어. 공항뿐만 아니겠지? 그렇겠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천공항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시설이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고요. 규모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가요? 고객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인천공항처럼 가족처럼 대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도 인천공항에서 감동받았어요. 우리 회사도 바꿔야겠어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